여러분 퇴근길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도 10년 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일까? 사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대 중반 한국조선업은 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거제도는 텅 빈 거리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지금 세계 최강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200조 원짜리 거래를 들고 말이죠. 오늘은 이 놀라운 반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조선업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뉴스에서 매일 나오던 조선업 구조조정 대량 해고, 이런 단어들 말이죠.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독이 됐습니다. 너무 빨리 커진 거죠?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가격에 30% 싸게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무리하게 해양 플랜트에 손을 댔다가 수조 원의 적자를 봤죠. 당시 언론에서는 한국조선업의 몰락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섰습니다. 거제도와 울산의 골목길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30년 경력의 숙련공들이 펜치를 내려놓고 택배 일을 알아봤습니다. 아파트값은 반토막 났고 상가는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이제 끝났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는 희망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현실에 굴복하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셨나요? 한국조선업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가격 경쟁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가를 낮춰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게다가 중국은 토지 비용 인건비 모든 것이 우리보다 저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선박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같은 일반 상선은 이미 중국 점유율이 60에서 70%를 넘어섰습니다. 이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결국 가격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숙련 인력의 대량 이탈이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수만 명의 베테랑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경력의 용접공 한 명이 떠나면 그 자리를 채우는데 또다시 20년, 30년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기술 붕괴의 위험이었죠. 그때 한국조선업계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중국과 똑같은 링 위에서 싸우면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아예 다른 게임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때 한국조선업의 가이드가 나타납니다. 가이드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조선 3사인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리고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들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고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목표만큼은 명확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 이거였습니다.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초고난이도 기술에 올인하자.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 다 하는 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만의 전문성, 우리만의 강점을 만들어야 하죠. 한국조선업이 선택한 건 바로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LNG선이 뭐냐고요?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운반하는 배입니다. 영하 163도라는 극한의 온도에서 가스를 보관하죠. 0.1mm만 틀려도 폭발합니다. 말 그대로 떠다니는 폭탄입니다.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특수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용접 기술도 완전히 다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수천억 원의 배가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이 배를 만들다가 엔진이 멈추고 가스가 새는 사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선주들은 중국산 LNG선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배를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조선업의 새로운 무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한국조선업은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LNG선만이 아닙니다. 암모니아선, 액화수소선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왜냐고요?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는 LNG, 수소, 암모니아입니다. 이 에너지를 운반하려면 특수 선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 1위입니다. 2024년 1분기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 49척을 한국이 100% 독식했습니다. 1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현대자동차가 한 해에 버는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단 한 분기 만의 말이죠. 한국조선소는 이제 단순한 배 만드는 공장이 아닙니다. AI가 설계를 검토하고 로봇이 용접을 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에서 먼저 배를 만들어 봅니다. 오차를 최소화하고 납기를 정확히 지키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기계를 들여놓은 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했다는 겁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자재 조달, 생산, 공정, 품질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조선업에서 납기 지연은 곧 천문학적 손해배상입니다. 하루 늦으면 수억 원이 날아갑니다. 한국조선소의 약속 지키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조선소의 생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입니다. 2016년 떠났던 숙련공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동시에 젊은 인재들을 교육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1000명씩 체계적으로 키우기 시작했죠.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안전교육, 품질 관리, 프로젝트 관리까지 종합적인 전문가로 키웁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한국조선업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조선소 순위 1위, 2위, 3위를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싹쓸이합니다.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탈환이죠. 이 소식이 나왔을 때 거제도와 울산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파트 값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태평양 건너 미국에 들렸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며칠 만에 배 한 척을 찍어내던 조선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80개였던 대형 조선소가 20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년에 배 5척도 겨우 만듭니다. 군함은 낡아가는데 수리할 곳도 마땅찮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위협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요. 복사기처럼 군함을 찍어냅니다. 미국이 한 척 만들 때 중국은 3척을 띄웁니다. 미 의회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대로라면 5년 안에 바다의 주인은 중국이다. 미국 해군 제독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태평양의 제해권을 잃는다는 것은 곧 미국 패권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2025년 백악관으로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특유의 감각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미국이 조선소를 다시 짓는 건 너무 늦다. 10년은 걸린다. 차라리 세계 최고인 한국의 기술을 빌려 쓰자.
트럼프는 한국 조선소의 효율성을 직접 보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메이크 어메리컨 시프빌딩 그레이드 어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2024년 말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합니다. 미 해군 7함대의 급유함이 한국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미국 내에서 반발도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외국에 맡기느냐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로는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의 심장부인 함정 유지 보수 MRO 시장의 열쇠를 한국에 넘겨준 겁니다. 연간 20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 10년 내 250척의 전략 상선을 건조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설계부터 건조까지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총 200조 원입니다.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동맹을 바다로 확장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1위를 탈환하자 중국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짝퉁이 아니라 스마트한 거인이 되려 합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선포하고 조선업에 매년 수조 원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후둥중화조선소에서는 군함과 상업용 선박이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그들은 이제 저렴한 인건비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도 AI 로봇 디지털 트윈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의 성역이었던 LNG선 시장조차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건 엔진 기술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엔진 기업 바르질라의 사업부를 인수해서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2025년 초 출시 예정이죠. 한국이 기술 격차를 벌리려고 하면 중국은 돈과 규모로 그 격차를 순식간에 메워버립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조선소를 방문한 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자동화 수준이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용접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싸서가 아니라 이제는 기술로 승부하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3년 안에 중국에게 다시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단순히 우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2026년 지금 다시 한번 대담한 도박을 겁니다. K조선업 차세대 이니셔티브 정부와 조선 3사가 손잡고 9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미래를 선점한다.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액화수소 운반선을 띄우고 사람이 타지 않아도 스스로 바다를 항해하는 완전 자율 운항 선박을 상용화하는 겁니다. 액화수소 운반선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십니까? 수소는 LNG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인 영하 253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건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려면 소재 공학 극저온, 공학 안전 공학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율 운항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GPS로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AI가 날씨를 예측하고 다른 선박을 피하고 최적의 항로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5G 통신, 위성 통신, 빅데이터 분석 모든 기술이 융합됩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의 막대한 수수료를 물리는 정책 때문에 전 세계 선주들이 다시 한국 조선소 앞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의 수주 점유율 급상승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 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도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LNG 수출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LNG 운반선이 더 필요하겠죠? 미국으로부터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시 발주 호황기가 온다. 글로벌 LNG 터미널 프로젝트 계획을 기준으로 최소 향후 2년간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주문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잡는다면 한국은 단순히 세계 1위가 아니라 넘볼 수 없는 1위가 됩니다. 기술력에서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품질로 세계 해양 산업을 이끄는 진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중국도 일본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 조선업은 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같은 게임을 하는 대신 아예 다른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초고난이도 기술에 올인했고 IT와 조선을 융합했으며 사람에 투자했습니다. 2024년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2025년 미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조선업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도 여러분의 업종도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지금 비슷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 기술 혁신 글로벌 경쟁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강점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강점을 끊임없이 진화시키는 것. 한국 조선업이 증명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 주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